안녕하세요. 짱가몽입니다. 짱가몽 도썰 102번째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대청 옹정연제, 옹정도자기 도로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걸륭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한번 라이브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모자른 것 같아서 그 전사도자기의 이제 뭐 심화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보이는 두 기물은 멋있게 보이긴 하나 경매장에서 좀 돌아다니는 기물이죠. 그래도 그 중에선 고급에 속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전사라는 거. 저도 5, 6년 전에 구입할 때 몰랐었죠. 알았으면 구입했었겠습니까? 몰라서 구입해 놓고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공부하기 전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멋있다 그래갖고 참 잘 닦으면서 애정을 줬었던 기물입니다. 지금 사진만 보시고도 여러분들이 이제 뭐 좀 공부를 좀 하시고 전사 공부를 하신 분들은 딱 보면서 전사네 이렇게 생각이 드셔야 됩니다. 왜 저게 전사지? 잘 그렸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공부를 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두 기물과 제가 옥션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이런 기물들과는 뭐 수준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었던 그런 요런 거, 이건 다 그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따가는 그 그린 것과 안 그린 것에 대해서 설명도 드립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두 기물이 왜 전사인가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선 사녀도부터 드리고요. 이 백학도는 좀 이따가 다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오늘 작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시간을 얼마가 들어도 뭐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영상을 찍어서 업로드하는 거니 말입니다. 저는 편집 실력이 안 돼서 뭐 편집을 못 합니다. 그렇죠. 못 하는 거죠. 안 하는 건 아니고 못해서 그냥 그 뭐 주변에 소리가 됐건 뭐가 됐건 다 들어갑니다. 좀 실수가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런 전사도자기에 속으면 큰일 납니다. 왜 그러냐? 제 앞에 보시는 기물들은 보통 전사라는 얘기를 안 하면 오프라인 경매장에서 무조건 10만 이상의 거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파시는 분도 그 이상을 받으려고 하실 거고 사는 사람도 아마 그 정도는 주셔야 이걸 구입을 하실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전사라고 설명을 하면서 비딩을 붙이면 누가 이것을 살까요? 10만 아니라 글쎄 뭐 빵이 있다고는 하지만 뭐 2, 3만 원, 3만 원, 5만 원 이상에서 누가 사겠습니까? 요즘은 특히 더 안 사죠. 그게 전사의 도자기의 이제 위력입니다. 모든 사람을 아주 질리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얘기를 못 하면 슬그머니 뭐 그렸습니다. 그러고 파는 겁니다. 아니면 뭐 멋있습니다. 그러고 파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골동을 이제 연구하고 애호하는 우리 소장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기물은 사면 안 되는 겁니다. 실력이 있는 분이라면은. 근데 이제 얘기를 안 하고 유튜브라는 게 이제 맹점이 뭐냐면 그냥 확대를 안 해줘요. 저도 확대를 안 하면 뭐 누가 알겠습니까? 이게 전사인지 아닌지 확대를 하지 않으면 몰라요. 확대를 해도 모릅니다. 구분하는 법을 모르면. 그래서 제가 그 도솔에서 짱가몽 그 심화편에서 80번, 81번, 82번 요 세 영상에서 강조해가지고 망점부터 시작해서 선조가 죽은 거, 그다음에 찌그러지고 뭐 엉망이 된 거 이렇게 해갖고 다 셀프 디스, 그죠? 제 자신이 산 거니까 다른 기물도 아니고 그래서 저도 잘못 샀다는 거를 이제 고백하면서 설명을 드린 거죠. 제 기물이니까 이제 찬찬히 설명을 드렸어요. 확대해가지고. 그래서 구분하는 법이 이제 대충 아실 거예요. 뭐 망점이야 기본도 안 된 도자기고 필름을 붙여도 어떻게 그렇게 붙였는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도자기도 필름을 붙인 겁니다. 뭐 일도전사 뭐도 섞이고 별 쇼를 다 한 거죠. 자,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전사인지.
라이브 방송을 안 보신 분들한테 또 보시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좀 이따가 저 백학도도 참 어이가 없습니다. 실력이 없으면 뭘로 메꿔야 될까요? 돈으로 메꾸면 됩니다. 돈으로. 돈 많으시면 막 사면 됩니다. 전사도자기. 이런 거 만약에 유튜브에서 5만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얼마까지 나오는지 아십니까? 경쟁 붙으면 15까지도 나옵니다. 전사라는 걸 모르니까 말이죠. 자, 그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왜 전사일까? 네. 잘 그린 거 아닌가? 자, 이렇게 확대를, 네, 제가 이제 그 휴대폰 카메라니까 제가 이렇게 앞으로 가면 되죠. 자, 요런 선조를 우선 한번 보실까요? 요런 선조. 어떻게 보이시나요? 선조가 죽었다라는 걸 설명을 드립니다. 선조가, 아이고, 너무 가까이 갔나? 선조가 이제 톱니바퀴 같이, 이렇게 보이나? 이렇게 보면 이제 톱니바퀴 같은 모양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네, 요런 부분이 이제 톱니바퀴 같이 요런 부분. 톱니바퀴가 뭐냐면 선을 이렇게 쭉 그리면 아무리 축소하고 뭐 이게 그 삐뚤어진다 하더라도 선이 우그러들지는 않아요. 하지만 필름이기 때문에 이제 쭈그러드는 거죠. 쭈그러드니까 이제 그린 게 아니니까 쭈글쭈글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나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도 선조가 이렇게 띄어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띄어서 그렸을까요? 아니죠. 그렸는데 이제 띄어진 겁니다. 이런 것도 결도 안 맞고 지 멋대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요거는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요 머리카락 부분 보겠습니다. 요 머리카락에 이제 위에 올림머리 보시면 끊어졌죠? 뭐 이게 유상체이기 때문에 뭐 벗겨질 수는 있습니다. 벗겨질 수는 있지만, 그리고 요런 선조를 보셔더라도 이게 붓이 간 흔적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해놓고 찍은 겁니다. 필름으로. 붓이 간 거는 좀 이따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 요 머리를 볼까요? 머리카락이. 어딘가 모르게가 아니라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결도 안 맞고 순서도 안 맞습니다. 그리고 뭐 사녀도가 다 그래요. 머리카락이. 자, 앞에 또 보시면 쭉 보시겠습니다. 자, 머리카락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여기에 손을 괴고 있는 요 여인네. 요 사녀. 머리카락이 점점점 되면서 꼬이면서 안 되죠. 이렇게. 뒤는 또 날아갔어요. 자, 이쪽을 볼까요? 이쪽 앞머리로 이렇게 내렸는데 귀밑머리도 그렇고 끊어지면서 이제 국녀로 보이는데 머리카락이 들떴죠? 들뜨지 않습니다. 원래 여기도 요 밑으로 내려가는 머리카락도 꾸불꾸불하면서 톱니바퀴가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선이 어딘가 모르게 어색합니다. 이런 거 다 끊긴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여인네의 요렇게 이제 옷의 문양을 뭐라고 그러냐면 결과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원인 결과할 때 한자가 똑같습니다. 옷의 문양을 결과라고 합니다. 그 결과 문양을 한번 볼까요? 쭈글쭈글하면서 선조가 일정합니다. 사람이 붓으로 그리는데 말이죠. 일정하죠. 일정할 수가 없죠. 사람이 그리는데. 네. 이런 게 이제 전사라는 겁니다. 낭점이 없어도 전사라는 걸 알아차셔야 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여인의 국녀를 보실까요? 요것도 좀 이제 끊기면서 점점점이 됐어요. 여기 국녀도 마찬가지고. 자, 옆에 있는 국녀를 한번 보면 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제가 쇼츠에도 한번 올렸었죠? 어이가 없어갖고.
머리카락이 이렇습니다. 제대로 된 그림인가요? 바람에 날려서 머리카락이 이렇게 됐다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아니죠. 이게 뭡니까? 아유, 참, 말씀아. 이게 이렇게 확대할까? 이게 뭡니까? 여기 이렇게 그리고 머리가 떡이 졌어요. 이해가 안 되시죠? 아니,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제 보시니까. 여기 전사네. 그죠? 전사네. 맞습니다. 전사입니다. 이런 도자기 꽤 있습니다. 그 소장하신 분들은 이 기물하고 다르기를 기원드립니다. 전사가 아니길 기원드리고요. 이거 뭐 이제 십수만 원 손해 본 거죠. 저는 무식해서 실력이 없어서 손해를 낭비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도 이제 틀리죠. 선조가. 네. 어떻게 끊어졌죠? 물론 뭐 유상체니까 벗겨졌다고 변명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끊어졌어요. 다 끊어졌죠? 네. 이거 제가 애정을 가지고 잘 닦은 겁니다. 어마어마한 세월을 한 달 동안 닦았나 그래요. 먼지가 더덕더덕 있는 거를.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닦았죠. 명품이네 이러면서. 전사인 줄 모르고 말이죠. 네. 이런 그 범람 형식으로 했지만 이렇게 그리고 결도 안 맞고요. 이렇게 관여자기는 이런 식으로 그리질 않습니다. 여기도 다 끊기고 선조가 죽었어요. 옆에 백학도랑 똑같은 스타일입니다. 선조가 죽었다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붓의 흔적이 없고요. 다 끊겼죠. 네, 끊기고 뭉개지고 기본적인 전사의 특징입니다. 근데 구분이 안 가요. 너무 이렇게 자세한 그림이고 많기 때문에 전사는 구분이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일이 다 찾아봐야 돼요. 뭐 정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경험을 통해서 이제 선조가 죽었네, 좀 어색하네, 끊겼네, 뭐 이러면서 이제 구분해내는 거죠. 자, 보실까요? 나오다 말았어요. 그죠? 옆면이 커팅된 겁니다. 요 꽃은 커팅이 된 거죠. 찾아보면 많아요. 왜? 열에 의해서 아무리 필름이라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관절 한번 볼까요? 이제 뭐 그림 문양은 다 봤으니까. 밑에도 있긴 하지만 자, 대청 강인연제 관지가 전사죠. 선조가 일정하잖아요. 붓이 오고 가고 흔적이 없습니다. 일정합니다. 그냥 이렇게 전사로 다 해놓은 겁니다. 자, 이런 기물 전사예요. 그죠? 네. 자, 그 사녀도의 똑같은 사녀를 이제 비교해 드립니다. 이 사녀도 보시죠? 네. 귀민머리. 머리카락 어떠신가요? 위에 있는 머리카락. 이렇게 안 잡히지. 네. 안 잡히나? 이렇게 해놓고. 네, 이렇게 확대하니까 잡히죠. 어떠신가요? 전사인가요? 손으로 그린 거잖아요. 귀민머리도 그렇고. 이렇게 잘 그렸습니다. 옷에 있는 결과도 다 일일이 손으로 그린 명품이죠. 이런 거는. 귀민머리. 피부 보시죠? 피부. 하얀 배규의 피부가 귤피문과 쭈글쭈글해진 거 종환하며 이런 게 이제 명품으로 골동이거든요. 이거는. 피부 보시죠? 피부. 네. 이런 피부 소장하시라고 제가 샘플로 보여드린 기물입니다. 자, 요 사녀도 한번 볼까요? 머리카락 보시죠? 붓의 흔적이 있죠? 붓의 흔적. 다시 한번 확대할까? 네, 붓의 흔적이 있죠? 네, 붓의 흔적이 보이실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유명한 전사. 문양이 이래요, 전사는.
확연히 드러나시죠? 제가 확대했습니다. 어떻게 보이시나요? 어떻게 느끼시나요? 자, 앞에 볼까요? 앞에 있는 사녀들의 머리카락 볼까요? 이렇습니다. 실상이. 이렇다고요. 아까 그 컵에 있는 거랑은 전혀 다르죠? 네,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수염. 이 정도 돼야 그린 거죠? 어떻습니까? 이 종교도에 나오는 수염. 또 옆에 있는 사녀, 누이 동생의 머리카락. 이런 게 그린 거예요. 확연하게 틀리지 않습니까?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나요? 그리고 여기 보여드렸던 이 화합 이선의 요 그 두 신선이죠. 한산과 습득이라고 신선의 그 수염 보세요. 머리카락 아래 수염. 요거 끊어졌다고요? 아닙니다. 이게 유상체에서 벗겨진 겁니다. 머리카락 위에도 머리카락. 요런 것들이 반홍으로 눈썹이나 이런 거 그린 거 보세요. 이런 게 이제 그린 거죠. 그린 것과 전사는 이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런 것도 붓의 흔적이 나가고 있잖아요. 붓의 흔적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 거. 그 다음에 등각고풍, 요 필통, 작은 뭐 경통이라고 하는 뭐 당연히 뭐 한자도 당연히 썼고 붓글씨부터 보실까요? 썼죠 다? 예, 붓으로 다 쓴 거잖아요 세필로. 찍어낸 전사가 아닙니다. 자, 여기에 이제 세밀하게 요게 지금 한 2, 3cm 되는 요 자그마한 뭐 경통인데요. 누각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네. 선이 좀 삐뚤빼뚤하지만 사람이 손으로 그리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네. 자, 그린 거는 표가 납니다. 그린 거는 이렇게. 소나무도 잘 치고 그린 거죠. 소나무. 네. 글씨는 당연히 쓴 거고요. 그래서 이런 명품들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소나무도 자, 소나무 친 걸 보시죠. 묵체로 반홍 묵체인데 소나무 그린 걸 한번 보시죠. 소나무 그린 거를 보십시오. 이게 그린 겁니다. 이게 그린 거죠. 자, 이해가 가시나요? 그린 겁니다. 이게 그린 건데 여기 있는 소나무 보겠습니다. 자, 요겁니다. 어떠신가요? 선이 일정하죠. 그리고 삐뚤빼뚤해. 이런 도자기, 이런 류의 소나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전사니까 말이죠. 자, 다시 한번 소나무 비교해 드릴까요? 이 정도 돼야 그린 거죠. 네, 그린 거 확인 들어갑니다. 자, 그렸죠? 그린 건 필체가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선조가 죽어 있는 대표 주자죠. 대표 주자. 어떻게 보시나요? 백학도입니다. 학이 많아서 백학도라고 불리는 거고요. 자, 이렇게 매화꽃이 활짝 폈는데 매화꽃이든 무슨 꽃이든 화심이 나오면 긴장을 해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화심이 어떤가요? 톱니바퀴가 나오고 끊기고 그리고 이게 뭐야 다 그렸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신가요? 자, 요 선조를 보시면 요 매화꽃을 그린 거잖아요. 이런 거. 요렇게 붓으로 요렇게 그리나요?
자, 보세요. 제가 그림을 그립니다. 지금 여기다 대고 붓으로 이렇게 해갖고 이쪽에서는 아무래도 코너웍이 되니까 여기서 멈춰야 되잖아요. 멈추면 여기에 저기 무기니까 먹이 좀 진해지고 이렇게 흩어지고 그래야 돼요. 특히 여기 같은 경우 이 꺾였다가 가는데 이거를 얼마나 화공이 쏜살같이 싹 하고 가지 않는다면 여기서 붓을 멈춰야 되잖아요. 멈추면은 붓을 멈춘 자국에는 항상 진해지거나 그런 이제 그 문양이 생겨야 됩니다. 당연히. 네. 아이고, 이게 아닌가. 자, 붓이 멈추고 여기 요런 이제 이 소나무를 예를 들면 소나무를 그릴 때 진해지고 흐려지고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붓이 나가는데 붓을 멈췄을 때는 좀 진해졌다가 이렇게 쭉 뻗으면 거기는 흐려지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쭉 흐려지다가 어디서 붓을 멈추고 옆으로 꺾어서 갈 때는 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붓의 흔적이 없어요. 전사니까. 그리고 그냥 일정하죠. 굵기가 일정하잖아요. 여기도 일정하고 다 일정합니다. 끊어지고 흩어지고 그게 없다고 이거 다 그렸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끊긴 건 당연한 거고. 예. 그리고 이렇게 화심을 붓으로 그린다면 이렇게 꺾어지거나 이렇게 톱니바퀴 모양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죠? 저도 이게 제가 샀는데 값을 주고 샀는데 전사가 아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선으로 그리면 이렇게 가다가 끊기고 톱니바퀴 모양으로 어떤 거는 굵고 어떤 거는 찌글찌글하고 이렇게 그리시나요? 이렇게 그리는 실력이 있을까요? 요 위에 부리도 선조가 일정하지도 않잖아요. 필름이니까. 그렇죠? 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를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쭈글쭈글해지질 않습니다. 사람이 그리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일일이 확인하면서 다 찾아내야 됩니다. 다 찾아내야 되고 이런 이제 화심을 보시면 이렇게 끊기잖아요. 그리고 끊겼는데 이쪽은 같이 뭉쳤어요. 뭉치게 그리나요, 그럼? 아니죠. 이런 거. 이런 화심 나오는 거 정말 많습니다. 산 다음에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설명을 안 한 것도 있지만 그걸 선택한 건 본인의 책임 아닐까요? 이것도 다 이제 톱니바퀴가 나오는 거죠. 필름이니까. 네. 이런 것도 선조가 어딘가에 죽어 있어요. 뭐 그린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지만 다 전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유상에 칠을 하는 거예요. 밑그림 전사로 해놓고 이런 것들은 이제 또 유상에다가 칠을 한 거죠. 칠을 해도 좀 잘해야지 이렇게 벗어나게 하고 뭐 대충 한 거죠. 대충. 왜? 싸구려니까 인건비 없는데 지금 대충 하는 겁니다. 공들여봐야 이거 뭐 얼마 많이 받겠습니까? 자, 얘는 어떻게 와다가 우글우글 해요. 이렇게 그렸을까요? 아니죠. 하게 머리가 무슨 뭐 우두두들하게 그려서 선조가. 그래가지고 여기 이런 것들이 이제 주의하시라는 거예요. 자, 제가 톱니바퀴라는 거를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왜 톱니바퀴가 될까? 손으로 그리면 그렇지 않는데. 네. 딱 봐도 이제 선이 죽었네. 살아있는 느낌이 안 들죠? 이걸 보고 뭐 잘 그렸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을 거예요. 네. 뭐 이건 뭐 겹쳐서 뭐 그렸다고요? 아버님 찌그러진 거죠? 여기 이상하잖아요. 얘 지금 매화꽃 뭐 위에 뭐 걸쳐 있다고 봐야 되나요?
성의 없게 그렸네. 아무튼 여기 참 찌그러진 거. 이렇게 아래가 동그란 원이 아니죠? 예, 필름이니까 이제 이게 소송되는 과정에서 열을 받으니까 이렇게 이제 커팅되다시피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참담한 거. 관지 볼까요? 아, 정말 어떠세요? 어이구, 깨져도 괜찮아? 짜증납니다. 자, 전사죠? 이 전사 관지의 대표적인, 아까 저 사녀도보다도 못합니다. 얘는 정말 성의가 정말 없습니다. 뭐 관지가 끊어졌어 완전히. 그리다 말아, 저 필름이니까 찌그러든 거죠. 여기 또 날라갔어요. 여기도 날라갔죠. 이게 이제 전사의 특징이죠. 자, 확대 할까요? 확대 한번. 아, 피부 좋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구라를 까는 거죠. 끊어졌죠. 전사관지입니다. 대표 전사관지의 아주 결정판이네. 보니까. 그죠? 날라갔어요. 붓으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까? 어디? 여기 날라갔네. 유한대도 말이죠. 유한대 날라간 거예요. 이 유상 아니에요. 이렇게 필름 붙여놓고 그 위에다가 유약을 희유한 겁니다. 배규를. 근데도 날라갔잖아요. 왜? 필름이니까. 여기면 날라갔어. 없어. 끊어졌어. 딱 봐도 전사예요, 그냥. 보시면 금방 알아요. 근데 이걸 안 보여주는 거지. 어이구. 저 멀리다 이렇게 놓고, 관지 좋습니다. 관지 좋습니다. 색깔이 아주 좋습니다. 송송노규가 아주 전면에 시유되어 있고, 문양이 좋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구라를 까면서, 이거 7, 8부터 10만, 20만 가야 되는데, 7, 8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경쟁 붙으면 10만 원까지 가는 거예요. 사갖고 집에 오면 이제 뭔가 이상한데? 이렇게 느끼셔야 돼요. 뭔가 이상한데? 참 황당합니다. 이런 것들 구분이 안 가는 것, 뭔지가 구분이 안 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 선조가 죽어 있다는 표현에 딱 맞는 샘플이고요. 쟤는 저거고. 그래서 그린다 치면은 정말 아까 인물문은 이 정도 그려놓고 그렸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산수문도 뭐 누각도는 이 정도 그림을 자세하게 그려놓고 그렸다고 해야 되는 거고요. 뭐 산수도 소나무, 누각 이렇게 먹으로 한 가지 색으로 반홍과 더불어서 대비해서 이렇게 은은하게 저 초가상간도 그렇고 시문도 그렇고 이렇게 그려놓고 그렸다고 해야 되는 겁니다. 명품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 전사도자기 명품. 정말 그려도 이런 정도로 자세하게 그려야 되는 거죠. 일일이 다. 그리고 그림을 그려도 표정이 살아있잖아요. 깜짝 놀라는 푸른 도깨비. 이런 이제 도깨비들.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눈알이고 뭐고 다 살아있어요. 그리고 뭐 신나가지고 아주 뭐 이렇게 등짝에다 대고 북을 치는 애들. 요 머리카락 솟아있는 머리카락 보세요. 네. 이런 표정들. 수염이나 머리카락, 머리가 뻗쳐 있는 거. 다. 그리고 이건 뭐 가경대 꼴동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반홍이 이 배규하고 한 몸이 돼가지고 정말 오래된 골동은 다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 그렸죠? 일일이 이 나비 보십시오. 점공으로 다 했고 위에 반홍도 이 배규하고 협착이 돼가지고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칼로 긁어도. 원래 유상은 긁으면 떨어지죠. 이건 시대가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걱정해야 되는 요 반홍이 됐건 뭐가 됐건 요거 요 화심을 잘 보셔야 돼요. 화심을 잘 보셔야 되고 요런 그림들 화심들 이게 뭐 끊어진 것 같아? 끊어진 거 아닙니다. 색이 조금 이렇게 다 그 세월에 의해서 만져서 그런 거지 옆에 비추어 불빛에 비추면 그린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유상이니까 말이죠. 상으로 그렸기 때문입니다. 자, 나비를 이렇게 이제 사실적으로 잘 그렸습니다. 붓이 가니까 이렇게 좀 어색하지만 이렇게 다 붓이 가고 필의 흔적이 남아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벗겨졌지만 분체로 옆에다가 이렇게 보면 여기 선이 이어져 있잖아요. 그린 흔적이. 그리고 전면에 몸 안에 전면에 보이는 합리광, 배규에서도 합리광, 피부 이런 게 이제 골동이면서 다 손으로 일일이 그린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전면이 배규가 됐건 뭐가 안료가 됐건 전부 다 천연 안료이기 때문에 천연 안료는 이제 마노가루 같은 이제 보석가루도 들어갔기 때문에 전부 다 전면에 걸쳐서 세월이 지나면 자개장 같은 그런 빛깔 그게 이제 함리광입니다. 끄리광이라고 그것은 이제 조개 합자에 큰 조개 합자, 큰 조개 리자예요. 그래서 전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복 까면은 거기에 빛에 비추면 이런 은은한 자개장 같은 무지갯빛이 나오잖아요. 그걸 함리광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정도의 이제 그림을 그려야 그려서 이제 소장가들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주제로 돌아와서 이런 전사도자기 정말 큰일입니다. 이런 도자기 경매장에 나오면 구분 못 하세요. 그래서 이제 경매사들이 최소한 좀 이런 거를 구분해 내면서 걸러내고 판매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또 위탁 판매니까요. 또 어느 소장가 분이 또 갖고 오신 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하는 겁니다. 뭐 경매장에서 이런 걸 가지고 또 경쟁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참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싸게 사가지고 또 이제 어떻게 이제 붙여서 이문을 남기고 팔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야말로 잘못 사면 그냥 손해입니다. 현금화가 절대 안 되는 도자기죠. 알기 전에는 말이죠. 알고 나서는 절대 현금화가 안 돼요. 전사인데 전사라고 얘기하면서 팔면 아무도 안 산다니까요. 요새 그 전사에 대해서 뭐 저야 뭐 항상 그렇게 썰을 푸는 사람이고 다른 데서도 또 뭐 깨시는 분도 계시고 퍼포먼스로 많은 분들이 계시죠. 그러니까 전사가 우리나라 사람이 사니까 그냥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싸게. 왜 전사가 쌀까요? 대량 생산하기 때문에 쌉니다. 싸게 들어와서 싸게 던지고 그 싸게 던진 걸 또 한 묶음으로 가져와서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판매를 하는 거죠. 정말 소장같이 빵입니다. 빵은 좀 심했나? 뭐 화병으로 쓰면 되는 거죠. 화병으로 쓰고 그냥 공예품이니까 뭐 그런 용도입니다. 뭐 화병 내지 그냥 뭐 전시용으로 소장 가치는 없어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뭐 50년, 100년 지나면 꼴통이 될까요? 뭐 몸은 꼴통이 되지만 소장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린 게 아닌데. 다시 말하면 예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전사도자기는 예술이 아닌 거죠. 공예품이죠, 공예품.
찍어가지고 이제 문방구에서 나오는 건 물품, 공예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치는 없다. 가격은 처음에 살 땐 있는 것 같지만 가치가 없는 거죠. 그 소장할 가치는 더더욱 없고요. 예. 공간만 차지하고 뭐 처음에 이제 한두 점 정도야 실수해서 사고, 저는 실수를 좀 많이 했어요. 많이 샀죠. 모르니까 또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5, 6년 전만 해도 전사예요, 뭐 이런 망점만 전사지 이런 것들은 그냥 통용이 되는 시절이었어요. 일도 전사는 뭐 전사는 아닙니다. 뭐 다 그렸는데 뭐 까다로운 문양은 그래도 레이저로 전사 1도로 해놓고 그 위에다가 뭐 칠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죠. 아니 1도 전사는 전사가 아닌가? 다 전사입니다. 피와 땀을 흘려서 사람의 손으로 그리지 않는 것은 예술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떤 화가는 피와 땀을 걸려서 진짜 온몸에 에너지를 다 쏟아내서 대작을 만들어서 그림을 그리는데 그거를 그대로 사진 찍어갖고 영인본으로 해서 딱 나오면 똑같은 그림인가요? 물론 뭐 카메라로 찍는데도 뭐 영혼은 들어가긴 하겠지만 그건 예술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자기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래서 전사 도자기는 사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다음에는 청화로 된 접시가 좀 있었었는데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여러분은 못하는 거고, 아무튼 청화가 사실은 이 유하체로 하잖아요. 얘네들은 다 유상체예요. 아까 관지는 이제 유한데 어이없는 관지 보셨죠? 유상이니까 뭐 필름을 갖다가 이제 붙이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유하체는 사실은 유약을 덮어 씌우기 때문에, 유약은 갑옷이기 때문에 덮어 씌우면은 잘 뭐 구겨지거나 뭐 그러지질 않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가관인 전사 도자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끊어지고 뭉개지고 갈라지고 뭐 잘라지고 뭐 아까 같이 꽃잎이 뭐 밑에 커팅이 되고 이런 종류들. 그다음에 화심을 보면 화심의 그 꽃술이 쭈글쭈글해진다든가 그런 거. 뭐 쭈글쭈글하게 그렸을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심하면서 제가 이제 만화도라고 백화블럭이라는 그 피구 화문을 갖다가 접시를 2점, 3점 소개를 시켜드렸잖아요. 전사라고. 그런 기물들. 벌써 제가 한 11대점을 얼굴을 보여드렸어요. 전사라고.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애들 나오면 경계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도 계속 싼 거 고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타깝죠? 왜 쌀까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저 기물은 값이 비쌀까?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죠. 싸게 드립니다. 그런 말에 이제 맹점이 있는 거죠. 싸면서 좋을까요? 그런 기물이, 그런 뭐 재화가 있나요? 있다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싸면서 좋은 거가 있으면 무조건 그거는 어느 정도의 그 돈이 되죠. 하지만 이렇게 유튜브라든가 뭐 이런 정보가 거의 지금 완전 경쟁 시장이잖아요. 완전 정보 시장이죠. 다 압니다. 물론 골동은 가격이 없어요. 오늘 내가 10만 원에 샀는데 뭐 다음에 좋은 소장가하고 연결이 잘 돼서 100만 원 뭐 이렇게 팔 수도 있어요. 그런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죠. 꼴동이기 때문에 늘 변수가 있고 의외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2, 3만 원짜리 이렇게 누구나 다 2, 3만 원인 걸 아는데 그걸 사가지고 2, 30만 원에 팔 수는 없습니다. 2, 3만 원짜리를 샀잖아요. 다음에 경매장 가서 한번 던져보세요. 얼마 나오나. 2만 원, 2, 3만 원 안 나옵니다. 만부터 유찰 없는 경매로 가는 거죠. 만 원에 팔리거나 아니면 간택을 못 받습니다. 그 현금화가 안 된다는 소리죠. 하물며 이런 전사들은 전사라는 얘기를 하면 아무도 안 사는데요. 그럼 10만 원씩 샀는데 10몇만 원씩 샀는데 고스란히
손실을 보는 거죠. 고스란히. 그냥 물건을 떠안고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뭐 깨지면 이거 깨잖아요. 버릴 때 돈 냅니다. 이건 재활용 봉투에 들어가야 되는 기물이거든요. 그 이렇게 집어넣으면 안 돼요.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저 이제 뭐 그런 뭐 접시 같은 거 얘네를 깨가지고 이제 버리니까 안 돼요. 그래서 그럼 좀 포대기에 이렇게 싸가지고 다른 쓰레기랑 같이 뭉쳐서 완전히 부셔버려야 돼요. 뭐 가루까지는 안 돼도 조각조각 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헝겊 같은 거로 이렇게 싸고 다른 쓰레기하고 뭉쳐갖고 재활용 봉투에 넣어서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재활용 봉투 사는 돈을 들어가잖아요.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주고 샀는데 버릴 땐 쓰레기 봉투에다 버려야 되는 운명을 타고난 거죠. 왜? 전사도자기. 예술이 아니니까 냉철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짱가몽 도술에서 다시 한번 또 그런 명품 그린 도자기와 전사 도자기를 그 문양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드렸고요. 좀 공부 좀 하시고 뭐 또 이런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시면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연락을 주셔서 또 의견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소장하고 계신 기물 중에 전사도자기는 뭐 처분은 안 되겠지만 빨리빨리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더 흘러서 이제 더 지나가면 정말 전사도자 현금화 안 되고요. 원래 안 돼야 되지만 그리고 이제 더 시간이 흘러가면 이제 좋은 도자기 명품들로 거래만 하는 그런 시절이 옵니다. 그래서 명품 도자기를 많이 발굴해내서 소장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짱가몽 도썰 102번째 시간이죠. 걸륭으로 들어가기 전에 막간을 이용해서 한번 전사도자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확인하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꼭 이런 전사도자기는 좀 피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처음 또 짱가몽 도서를 구경하시는 분이 계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네, 다음 시간부터는 또 걸륭 도자기 또 리뷰하면서 또 도로 또 하면서 거의 걸륭까지만 끝나면 이제 가경, 도광, 뭐 한풍, 동치, 선통은 그냥 일필휘지로 그냥 쭉 갑니다. 그래 이제 종류 수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런 다음에 이제 살짝 또 이제 쉼을 갖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책에 있는 마지막 부분이죠. 원청화에 대해서 한번 논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한 권을 다 띄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다른 책으로 하든지 다른 영상으로 하든지 그러면서 자꾸 좀 공부를 하는 거죠. 조금씩 알아가는 그런 재미도 있습니다. 이 골동이라는 게. 저라고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저도 거의 초보 수준입니다. 책을 뭐 여러 번 봤다는 거죠. 여러분보다.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느낀 점도 있기 때문에 저와 같은 실수, 이거 다 제가 산 거거든요. 돈 주고. 참 바보 같은 일이었지만 제가 이런 거를 또 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게 아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피해를 입는 분들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영상을 만들고 계속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거 제가 어디 가서 뭐 팔 수가 없잖아요. 창피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실력이 없으면 돈으로 메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가능하면 좀 값이 나가고 좀 명품, 금이 좀 갔더라도 깨졌더라도 골동 도자기에서 승부를 거시기 바랍니다. 골동 도자기라고 하는 것은 그 시절 그때의 기물은 구할 수가 없어요. 깨졌으니까 제 손에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 깨졌으면 돈을 주고 사야죠. 엄청난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골동의 맛이 있잖아요. 이 골동이라는 게 타임머신은 타지 않고서도 그 시절로 가는 겁니다. 그 시절로. 그런 골동의 묘가 아니고 이렇게 치사하게
필름을 붙이든 뭐를 어찌 하건 간에 예술의 혼이 들어가지 않는 도자기는 뭐 거래를 안 시켜야 되는데 어디 또 그렇게 되긴 어렵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소장하는 소장자 입장에서, 수장가 입장에서 걸러내야 됩니다. 어떻게? 공부를 해서 실력을 쌓아가지고 이런 거 딱 나오면 아이 전사야, 딱 제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손해를 안 보는 거죠. 그리고 좋은 도자기, 이런 피부의 도자기들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피부 보면 막 깜짝 놀라죠. 깜짝 놀랍니다. 이 정도 그려야, 제가 항상 요거 기물 설명할 때 그러잖아요. 이 정도 그리고 그렸다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라고 말이죠. 머리카락 일일이 다, 아이고, 네. 머리카락, 네, 이 정도. 이 그린 머리카락입니다. 그린 머리카락이죠. 어딘가 모르게 그린 거는 틀려요. 저는 전사하고 비교 불가죠. 비교 불가. 네. 자, 그래서 전사 도자기는 사지도 팔지도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그건 좀 뭐라 그럴까. 저의 욕심이죠. 아무튼, 짱가몽 돗썰. 도자기로 써는 푸른 거니까 썰로 생각하시고 실력을 마구마구 키워서 그런 농간에 휘둘리지 말기를 바라고 좋은 명품, 좋은 골동에 또 소장하시는 기회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이만 마치고 다음에 걸륭 도자기 리뷰하면서 또 영상을 해서 뵙겠습니다. 자, 짱가몽 돗썰 감사합니다.